김 부장님, 퇴직하시고 어떠세요? 솔직히 매일이 힘들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저도 그럴까봐 걱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지금은 아무 계획이 없어요. 이제 끝난 것 같아서.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옆 동네 박할아버지는 70세에 시작한 게 있다던데. 네, 70세예요? 그것도 이제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셨대요. 어떻게요? 저도 좀 자세히 알고 싶네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60대, 70대를 넘어서고 계신가요?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왜 인생이 더 힘들게만 느껴지시나요? 제 주변의 한 지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은퇴 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놀라운 비밀이 있었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특별한 이야기와 함께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부터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는 8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특별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어 60대 후반에 퇴직 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 70대 중반에 전문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계십니다. 또 70세에 취미로 시작한 사진 촬영이 계기가 되어 80세에 지역 전시회에서 작품을 선보인 분도 계시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비결은 바로 인생의 시간표를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40대, 50대에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셨습니다. 특히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진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착각하고 있었던 성공에 대한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공이라는 단어에 너무나 많은 착각을 해왔습니다. 특히 70대가 되어 인생을 돌아보니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난 78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년간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75세의 남편과 사별하셨죠. 하지만 이분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난 말이야. 75세가 되어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아이고, 영자 씨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으며 사세요? 그게 말이야. 내가 비결을 알려줄게. 어머, 정말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매일 아침 거울 보며 아직도 내가 걸을 수 있다니 하고 감사하는 거야. 그게 다예요. 그리고 하루에 딱 3가지만 행복해하기로 약속하는 거지. 이 대화를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70대가 되어보니 우리가 젊은 시절 쫓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알게 되었죠.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좋은 차. 하지만 정작 우리 나이에 행복을 주는 것은 이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73세 박명순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지금까지 우울증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이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란다에 화분에 물 주고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바둑 두고 저녁엔 손녀와 영상 통화하는 게 일과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70대가 되어서도 젊은 시절의 행복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마치 산정상만 바라보며 걸어가다가 발밑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못 보고 지나치는 것처럼요. 70대의 행복도는 자녀의 성공이나 재산의 크기가 아닌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과 가장 큰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에 3번 이상 웃는 70대 어르신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5년 더 길었다고 해요. 우리 나이대에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데 집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마시는 미역국 한 그릇, 동네 친구와 나누는 정다운 대화, 손주들과의 짧은 영상통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하루를 만듭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런 작은 행복들이 우리 70대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기쁨을 자주 느끼는 70대는 면역력이 더 강하고 치매 발병률도 30%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얻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욱 충격적인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70대가 평생 동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인간관계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제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제가 만난 76세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난 뒤 깊은 외로움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영희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나는 요즘 너무 심심해서. 이모님,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찍 공원에 나가보세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는 제 인생의 보물이 됐어요. 이 작은 조언이 이정숙 할머니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동네 산책로를 걸으며 건강을 챙기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다고 해요. 우리는 평생 가족 관계에만 너무 의존해 왔습니다. 물론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배우자와 사별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70대 이상 어르신 중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분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상 낮다고 합니다. 특히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가 있는 경우 수명도 평균 3년 이상 길어진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72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아내와 사별하고 3년간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도예교실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도예를 취미로 하는 친구들과 매주 전시회도 다니고 함께 작품도 만드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 내서 나온 게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는 매일이 기다려지니까요. 70대 이후의 새로운 친구는 젊은 시절의 친구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로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새로운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십니다. 이제 와서 나이 들어서 라는 생각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경쟁도 비교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죠. 이것이야말로 70대의 큰 축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오해하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진실입니다. 자, 이제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77세 황영식 할아버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75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기적적으로 회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상에서 깨어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건강관리만 잘하시면 10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럼 저 미술을 배워도 될까요? 네, 미술이요? 네. 평생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거든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황 할아버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매주 수채화 전시회를 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제는 제법 실력이 늘었다고 하시네요.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새로운 취미나 배움을 시작하신 분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년에서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80대, 90대까지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간의 양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71세 박경자 할머니는 요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아침에는 단전호흡을 하고, 오전에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고, 오후에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신다고 해요.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요. 젊었을 때는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느라 이런 즐거움을 몰랐죠. 70대의 시간 활용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이가 되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은 이제 버리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74세에 한글을 깨우치고 시를 쓰기 시작한 할머니, 77세에 태권도 공인일단을 딴 할아버지, 80세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 할머니, 이분들의 공통점은 시간을 한계가 아닌 기회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강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제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네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75세 정민호 할아버지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에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과 나누신 대화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약만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늦지 않았나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천천히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아침 산책이 이제는 하루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매일 1시간씩 걸으시고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오셨답니다. 70대 이후에 시작한 규칙적인 운동이 젊은 시절부터 해온 운동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이 더 절실하게 운동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죠. 특히 충격적인 것은 72세 김영희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10년을 고생하셨는데 수영을 시작하고 나서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조차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속이 가장 편안해요. 통증도 줄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제 인생의 황금기가 바로 지금이에요. 70대 이후의 건강은 유전자나 과거의 생활 습관보다 현재의 작은 노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뜻이죠. 78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구부리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갔더니 이제는 손주들보다 더 유연해졌답니다.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70대 이후에 시작한 가벼운 운동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은 저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면 뇌기능이 10년은 젊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 조금씩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쌓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제 5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행복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5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행복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오해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이제 행복은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79세 이명숙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사셨고 77세의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손녀와 나누신 대화가 있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응. 근데 할머니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
행복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더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엔 할아버지 가시고 나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근데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보니까 예쁜 꽃이 피어 있고 새소리도 들리더라. 그게 나를 살렸지. 그래서요? 매일 작은 기쁨을 찾아보기로 했어. 따뜻한 차 한 잔에도 감사하고 아침 햇살을 즐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하시니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그럼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다 보니 세상이 다시 따뜻하게 보이더라. 이명숙 할머니는 매일 작은 행복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창가에 비치는 아침 햇살, 마당에 피어난 제비꽃, 이웃과 나눈 따뜻한 인사, 하나하나를 기록하시면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행복도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외부 조건이 아닌 마음가짐이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73세 김정웅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행복 찾기 게임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루에 딱 3가지 감사한 일을 찾는 것이 규칙인데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3가지로는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70대 이후의 행복감은 건강이나 경제력보다 감사하는 마음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찾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나 더 길었다고 해요. 76세 박영자 할머니는 주말마다 동네 공원에서 꽃씨를 나눠주십니다. 내가 꽃씨 하나를 주면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이라는 꽃을 선물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더라고요. 작은 나눔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답니다. 70대 이후의 행복은 주는 행복에서 온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나누고 베풀 때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된다는 거죠. 행복은 결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70대가 되어서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겐 이제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경쟁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난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리고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감사한 일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쌓여 우리의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이제 6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자존감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핵심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6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존감에 대한 우리 오해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74세 장미숙 할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손자와 나눈 대화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 왜 맨날 방에만 계세요? 할머니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는데. 정말 할머니 이야기가 재미있다고. 네, 유튜브보다 더 재미있어요. 제 친구들한테도 들려주면 안 돼요? 이 대화 이후 장미숙 할머니는 지역 도서관에서 동화구연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40년간의 교직 경험과 따뜻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계시죠.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 내가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아요. 70대의 자존감은 과거의 성취나 지위가 아닌 현재의 의미 있는 활동에서 가장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자존감이 가장 크게 상승한다고 해요. 76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우울증까지 찾아왔지만 지금은 주민센터에서 목공예 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내 기술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재능 기부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8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치매 발병률도 60% 낮다는 사실입니다. 자존감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70대는 우리가 평생 모아온 지혜와 경험을 빛나게 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82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 동네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십니다. 아이들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빛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학위나 자격증보다 더 값진 보물이니까요. 이제 7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성장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7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성장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배우고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77세 박정희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다가 75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손자와 나누신 대화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보는 거 다 배우셨어요? 응. 근데 이제는 더 큰 꿈이 생겼어. 무슨 꿈이세요? 내가 직접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 시장에서 50년 장사하면서 배운 채소 고르는 비법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거든. 정말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시작된 정희 할머니의 장보기 비법. 채널은 현재 구독자 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유튜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요즘은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에요. 70대 이후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뇌의 신경세포가 젊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생성된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가장 활성화된다고 해요. 73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그러다 도서관에서 영어 교실을 발견하고 등록하셨죠. 처음에는 알파벳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 간단한 대화가 되더군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길도 알려줄 수 있게 됐어요. 70대 이후에 새로운 언어나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일반인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학습 능력이 젊은이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81세 이명수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클래식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되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 생일 때마다 직접 연주해서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그 애들 얼굴에 피는 미소가 제 인생의 새로운 보물이 됐습니다. 우리 뇌는 결코 나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70대는 인생의 지혜와 새로운 배움이 만나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경쟁이나 성과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 순수하게 배움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평생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던 그거, 늘 배우고 싶었던 그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겐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8번째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꿈에 대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수 있는 마지막 비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8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꿈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이제 꿈은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83세 황금자 할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피아노를 80세에 처음 시작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피아노 학원에서 젊은 원장님과 나누신 대화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피아노를 배워서 뭐 하나요? 할머니, 그런데 왜 배우고 싶으세요? 사실 6살 때 피아노 치는 친구가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그럼 지금이 딱 좋은 때네요.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으니까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매일 조금씩만 하면 됩니다. 1년 뒤면 손주들 앞에서 연주회도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1년 후 황금자 할머니는 손주들 앞에서 작은 별 변주곡을 연주하셨습니다. 그때 손주들이 각수 치며 좋아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70대 이후에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8.5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든다는 거죠. 76세 김동철 할아버지는 작년부터 제빵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반죽이 제대로 안 돼서 빵이 자꾸 딱딱하게 굳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손주들이 좋아하는 쿠키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됐죠. 다음 목표는 직접 만든 빵으로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눔 행사를 여는 거예요. 70대 이후에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50대의 뇌 활성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즉,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20년은 젊어진다는 뜻이죠. 85세 박순자 할머니는 82세에 시작한 글쓰기로 지역 문학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상을 받았을 때 내가 이 나이에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장벽이 아니더라고요. 꿈은 결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70대는 진정한 꿈을 꿀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사회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졌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나이 들수록 인생이 힘들어지는 이유 8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70대는 결코 인생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85세 김명자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글입니다. 오늘도 나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다. 주름진 얼굴이 부끄럽지 않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 인생이 훈장이니까. 70대에 시작한 수채화는 이제 내 영혼이 색깔이 되었고, 새로 사귄 친구들은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진정한 행복이 이런 것인 줄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어 참 다행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면 설렌다. 내일은 또 어떤 작은 기쁨이 찾아올까 기대되니까. 그래, 이제야 알겠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는 걸. 우리에겐 아직도 수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황금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경쟁할 필요도,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는 이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아갈 자유를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성장할 수 있어. 나는 오늘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7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값진 인생의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